자, 오늘 시작해 볼게요. 제가 저번 주에 토르를 보고 왔습니다. 토르. 뭐 말이 많긴 한데 저는 재미있게 봤어요. 어쨌든 토르를 봤는데 영화관에 가면 항상 영화를 보기 전에 광고가 나오죠.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. 허리에서 파낸 쓸모없는 지방을 골반으로 이식을 해서 예쁜 곡선을 만든다. 이런 광고가 나왔는데 좀 획기적이죠. 이 모델분들도 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. 근데 저는 어쨌든 적긴 하지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. 먼저 넓은 골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허리에서 지방을 파서 골반으로 이식을 한다는 건데, 골반을 이식한다, 그러니까 큰 골반을 만든다,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? 옛날부터 이 뭐 아워글래스 바디라고 하죠. 이렇게 모래시계 형태의, 그리고 이렇게 골반이 넓은 형태의 몸매가 가장 아름답다, 여성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많이 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남자랑 여자랑 골반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, 남성형 골반과 여성형 골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금 차이가 있어요. 어떤 차이가 있냐면, 남자는 요렇게 생겼죠. 좀 얄쌍합니다. 얄쌍하고 좀 길어요. 그래서 남자는 허리가 좀 일자가 자주 되는 편이고, 이 부분이 조금 좁습니다. 특히나 이 부분이 좀 좁고요. 여성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와이드하죠. 그리고 좀 동그래요. 이거를 동그라다 그래서 이렇게 난원형이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되고요.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넓고 좀 납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왜 그럴까요? 당연히 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출산을 하려면 이 강이 좀 넓어야 되고, 여성분들이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. 출산을 하실 때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좀 늘어나 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약간 이 수술을 좀 잘됐다, 아니 좀 까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,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달랐고요. 이 부분이 넓어지는 수술이라고 저는 좀 착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이 넓어지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? 자,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 여기입니다. 여기 골반이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, 엉덩이 근육만 봤을 때 세 가지의 엉덩이 근육이 있어요. 큰 볼기근, 중간 볼기근, 그리고 작은 볼기근, 이렇게 세 가지의 근육이 있는데, 얘네들은 큰 그리고 작은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중간 볼기근이 좀 문제가 됩니다. 어떤 문제가 되냐면, 이 골반에서 이렇게 생긴 근육이거든요. 근데 골반이 너무 넓으면 이렇게 쭉 가겠죠. 근데 골반이 지금 이렇게,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넓다고 칠게요.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가겠죠. 이렇게 가겠죠. 이렇게 가게 되면 문제는 좀 늘어진다는 거예요. 근육이 늘어지면 약화가 좀 잘 되기도 하고, 이렇게 골반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무릎이 같이 아파오거나 발목이나 고관절, 무릎, 심할 때는 허리나 목까지도 불편할 확률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재활하는 입장에서는 큰 골반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입니다. 그래서 허리에서 지방을 파서 여기다가 붙이는, 이 이식하는 수술 방법 자체가 나는 좀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데 라고 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알아보고 나서 조금 창피도 하고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우선은 남성분들은 잘 모르는 용어가 있어요. 남성분들 잘 모르는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힙딥입니다. 힙딥. 남성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이 힙딥이라는 게 뭐냐면, 자, 골반이랑 여기가 이제 대전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. 어디냐면 여기에요, 여기. 이 사이에 지금 근육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좀 얇아지잖아요. 이 얇아지는 부위가 너무 좀 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가 너무 튀어나오거나 여기가 너무 잘록한 사람은 이 사이가 갑자기 톡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뭔가 푹 빠진 모양이 형성이 되게 되고, 이거를 힙, 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.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, 이번에. 왜냐면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. 누구나 조금씩은 있어요. 이게 약간 들어가 있는 게 노말입니다. 정상입니다. 그래서 허리에서 파낸 지방을 골반으로 이식한다, 이 이식한다는 말 때문에 제가 약간 급발진을 했던 건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.
힙딥이 생긴 요 부위에 지방을 채워 넣는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방이니까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달 정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흡수가 잘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. 일단 제가 찾아본 후기들은 다 괜찮긴 했는데, 항상 내가 후기를 찾아보면 좋은 후기들 위주로 검색이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,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쨌든 이 골반에 이 부분을 넓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주는, 내지방으로 안전하게 채워지는 수술 방법이었습니다. 나쁘지 않았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선천적으로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이제 보기가 좀 싫으심,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에서 내가 이런 내 모습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, 그러면 수술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건 정상이고요. 그리고 먼저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개선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시고, 그래도 나는 너무 선천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, 힙딥이 너무 강하다, 그럴 때만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걸 전 더 추천을 드릴게요. 힙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 중둔근을 강조를 했어서 중둔근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하지만 이것도 조금은 틀렸습니다. 이 옆부분을 강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중둔근, 여기 중간 볼기근을 강화시키는 게 맞는데요. 그게 아니라 이 움푹 패인 부분을 내가 채워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. 내 근육을 비대하게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서요. 그렇죠? 그러면 근육의 위치를 아셔야 돼요. 자, 요게 대둔근, 그냥 제가 편한 용어로 하겠습니다. 대둔근, 중둔근, 소둔근인데, 우리가 힙딥이 잘 생기는 부위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,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, 그리고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골고루 운동을 시켜서 이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.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그래서 일단 이 중둔근 운동, 크램쉘이라고 하죠. 크램쉘 운동도 하시고요, 이렇게 원렉으로 피스톨 스쿼트라고 합니다. 이 피스톨 스쿼트도 추천이 돼요. 왜냐면 한 다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전체적인 엉덩이 근육을 모두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 피스톨 스쿼트, 그리고 한 번에 복합적인 자극을, 특히나 대둔근에 자극을 주긴 하지만 이 힙 스러스트도 추천을 드리는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중둔근, 그리고 복합적인 대둔근에 조금 더 특화가 되긴 하지만 복합적인, 최소한 3가지에서 4가지의 복합적인 운동을 하셔서 힙딥을 개선을 해 보시고요. 그래도 난 너무 아직도 심해, 그러신 분들만 이런 외과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더 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은 몰라도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재민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